안녕하십니까. 양자 컴퓨터 동향 및 관련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틀라스 산업연구소 카페 네이버닷컴 아틀라스 랩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동향 및 관련주. 양자의 특성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첩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얽힘 현상이 좀 중요합니다. 중첩성은 이제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기존 세계에는 이제 중첩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자에서는 관측 전환 이쪽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 현재의 컴퓨터에서는요, 이제 불가능한 0이면서 동시에 1이 될 수 있는 현상. 참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요. 요거는 또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얽힘. 하나의 입자 상태값이 변경되면 다른 쪽의 양자 상태값도 즉각 변동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 세계는 없으나 양자에서는 양자 쌍은 서로가 반대인 상태값을 가지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양자 상태에서 어떤 한쪽이 관측으로 결정되면 다른 쪽의 상태도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중첩성하고요. 이게 얽힘 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원리라 보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불확정성, 두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함. 기존 세계는 모든 상태값이 확정적이나 양자에서는 이제 상태값이 확률로서 존재한다.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이 있다 그러면 동전요.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앞면 50%, 그리고 뒷면 50%, 이렇게 50%의 확률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참 이게 문제인데요.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그냥 뭐 블랙박스라 보고요. 이렇게 양자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비가역성. 측정 이후에는 환원이 불가능하다. 기존 세계는 변조 복조로 환원이 가능하나 양자에서는 관측 후 확정된 상태는 환원이 불가능하다. 요것 또한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세계죠. 이쪽에서는요. 디지털이 있죠. 디지털 신호를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 변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날로그는 다시 디지털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복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제 기존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변조 복조를 통해서 환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양자에서는 이제 관측을 한 이후에는 말이죠. 환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의 특성은요. 이렇게 중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얽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정성이 있고요. 비가역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가 핵심이죠. 요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중첩하고 얽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중첩이라는 건요, 이렇게 양자의 컴퓨터에서는 이게 중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사실은 이제 그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양자의 이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첩을 이해한다는 건요, 이제 그 양자를 이해한다는 거고요. 또 이게 바로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비트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큐비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뭐 양자를 이해했다 이렇게 보도 되는 건데요. 중첩이라는 건요, 양자에서는요, 그러니까 연과 일이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요걸 다시 이제 그 확률로 보겠습니다. 뭐 동전을 보겠습니다. 동전요. 뭐 동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이 이제 있으면 딱 던지게 되면요, 앞면 나올 확률이 50%가 있고요, 뒷면 나올 확률이 50%가 있죠. 그래서 이걸 확률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확정적이거든. 이렇게 이게 앞면이다, 뒷면이다. 근데 양자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확률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과 1을 보게 되면요, 좀 학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보통 그 1큐비트를 보겠습니다. 1큐비트요. 이게 좀 원이 좀 그런데요. 1큐비트는 이렇게 0과 1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 되고 0이 되고, 이게 원의 둘레는 전부 다 1입니다. 1요. 1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확률이 있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이게 위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1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0이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하나 벡터라 얘기하는데, 요 다 1이 되는데요. 이쪽은 0의 확률, 요건 1의 확률. 그럼 확률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1, 제로로 딱 확정된 게 아니고요. 1이 될 확률이 몇 프로, 0이 될 확률이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은 뭐 0.65%다. 제로는 뭐 35% 이렇게 될 확률수가 남아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 관측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확률수 남는 게 바로 이제 그 중첩입니다. 중첩이요. 그러면 이제 그 얽힘을 보겠습니다. 얽힘은 이제 그 이게 확률수 남아 있으면 이게 뭐 별로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0이냐 1이냐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제 그 확정이 되는 거죠. 한쪽이 이제 그 이게 양자 쌍을 말하는데요. 한쪽이 1이 되면 다른 쪽은 바로 0이 되는 이렇게 특수한 관계 있죠.
그래서 얽힘은, 이 얽힘의 핵심은 바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양자 암호 통신에 이런 얽힘이 있죠. 한쪽이 결정되면 있죠. 다른 쪽은 바로 결정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그 관점을 좀 1이 되면요. 다른 양자쌍은 0이 되고, 1이 되면 좀 바로 확정적으로 여기 상태를 벌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서 0이 되면요. 상대방은 1이 되고요. 거리는 관계없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있죠. 요건 이제 그 바로 순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양자 쌍은요. 바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죠. 이게 큐비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큐비터는 양자 통신의 핵심 그 정보, 그러니까 처리 단위죠. 정보 단위인데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IT 업계, 전자업계에서 말은 이제 바로 이제 비트란 말 쓰거든요. 비트는 이제 0이냐 1이냐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건데요. 큐비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큐비터는 이제 그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상태를 말입니다. 큐비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큐비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단위거든요. 어떤 이 큐비터를 말하면 양자 우월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 우월성은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시점, 그걸 이제 큐비터를 통해서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게 50큐비터를 되면요, 예, 슈퍼컴퓨터를 능가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큐비터를 봤을 때요, 한 2큐비터가 가장 설명하기가 편하니까요. 2큐비터 있죠. 큐비터가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비트로 말하면 이제 비트는 이제 00, 01, 10, 11 이렇게 네 개로 이제 2비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큐비터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상태값이죠. 이렇게요. 이제 각각 1이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또 두 가지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스피나와 스피너백 컨셉인데요. 뭐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보도록 하고요. 뭐 이런 게 예.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큐비터는 여러 뭐 1, 2, 3, 4라 봤을 때 4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비터는요,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본다 그러면 2의 n성, 이게 중요한 큐비터의 양자 컴퓨터의 이제 핵심 논리거든요. 2의 n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n개의 이제 큐비터 정보는 예, 2의 n성의 정보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비터는요, 이 큐비터는 이 n성이 4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3큐비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8개 되나요? 만약에 이제 뭐 10큐비터다 만, 이게 10큐비터는 1024인가요? 10큐비터는 한꺼번에 1000개의 정보를
담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처리 능력이 이제 지수 함수적으로 급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게 만약 50이 된다, 50 큐비트 된다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의 뭐 수천만 배의 연산체를 가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양자의 원리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는요, 이게 상용화 되는데 보통 5년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요. 뭐 일반 뭐 가정에 쓴다든 PC급 가이드에게는 참 어렵다 보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있죠. 이런 모델을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이제 요 클라우드는 바로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의 이제 컴퓨팅 파워하고요, 인공지능을 결합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의 이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큐비트를 이해했다는 것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컨셉을 이해했다. 어차피 양자 컴퓨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연구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올해 3월 달에 이제 정보통신 과기부죠. 과기부 발표했는데 2023년도에 보통 5큐비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컨셉만 이해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한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예, 중첩이라는 건요, 0과 1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정보 처리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됨. 여러 비트를 한 번에 읽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이 되고요. 큐비트입니다. 네, 얽힘.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된 상태에서 관측에 의해서 그 상태값이 결정된다. 여기에 좀 중요합니다. 관측된 값이 0이라면요, 다른 쪽의 값은 있죠, 1로 동시에 결정이 됩니다. 두 개 양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한쪽 관측으로 반대쪽 양자의 값은 정해집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양자의 특성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중첩이죠. 중첩은 이제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얽힘에 있죠. 두 개 양자 간의 이제 강한 특수 관계. 항상 반대거든요. 여기 반대인데 여기 1이 되면 0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얽힘이고요. 불확정성. 요거는 이제 아까 동전을 얘기를 했는데요. 동전은 이제 확률로서 이게 던지면 이제 0이 날 확률, 앞면 확률, 뒷면 확률 50%죠. 동전은요. 그러니까 동전은 이제 이렇게 확률적으로 50% 확률, 뭐 뒷면 5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로 존재한다. 뭐 디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과 0, 1이 나올 확률, 0이 나올 이런 걸 이제 확률 존재하는 거죠. 비가역성. 이거는 이제 관측을 일단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보궐이 안 됩니다. 뒤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뭐 디지털에서 이제 아날로그로 바꾸죠. 다시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 되고 이렇게 변조 복조가 이제 된다는 건데요. 양자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딱 관측하면 끝입니다. 비가역성이 있죠. 이런 의미거든요. 양자 컴퓨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양자 역학 현상입니다. 아까 양자 현상을 봤죠.
바로 이제 중첩과 얽힘입니다. 중첩과 얽힘. 여기 핵심이거든요. 양자비터 큐비터를 사용하고요. 큐비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이 될 수 있는 중첩, 얽힘 이런 걸 기반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이제 원리는 양자 병렬성이죠. 중첩 현상으로는 한 번의 프로세서로 0과 1에 대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바로 이해 N성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현상을 이용하여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 요건 벌써 이해가 됐죠? 양자 컴퓨터는 양자 병렬 처리로 정보 처리 속도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시킨 컴퓨터. 이해 N성으로 증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래 창조 과학 보죠. 2016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슈퍼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 비교한 겁니다. 슈퍼컴퓨터는 현재 암호체계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대용량 연산을 통한 신속한 계산이 가능하고요. 슈퍼컴퓨터는 이제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비트의 경우는 이제 18번. 근데 양자에서는 3큐비터 양자일 경우에 한 번에 합니다. 큐비터가 중요한 거죠. 큐비터가 50큐비터다. 뭐 50개를 넣은 겁니다. 뭐 엄청난 거죠. 암호 해독은요, 이게 100만 년 걸립니다. 이게 612자리 정수인데 암호 해독에서 있죠. 이게 양자 컴퓨터는 이제 수분 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제 그 지금 말한 암호화폐 있는 것들이 있죠. 암호화폐 말은 이제 이제 지금 블록체인 쪽인데요. 이게 블록체인하고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제 그 해독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산 처리, 이제 그 파워풀한 연산 처리.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제 그 암호의 이제 해독은 가능하다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양자 컴퓨터하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문제는 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먼 훗날의 얘기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는 이제 그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데요. 양자 컴퓨터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활용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이 있고요. 화학, 의료, IT, 물류,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이제 활용 범위 넓고요. 다양한 산업에 많은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기업은 구글인데요. 구글은 이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핵심 기술 인식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요. 구글은 이제 2018년도에요. 72큐비터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이제 원래 9월 달에요. FT는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도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 소요되는 수학 문제를 3분 20초에 해결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 안 됐습니다. 양자 우월성.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성능 면에서 능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양자 우위 기점은 보통 50큐비터.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기대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 이제 IBM은 뭐 중요한 입장이죠. 중요한 기업이죠. IBM은 2016년 세계 최초로 5큐비터급 양자 컴퓨터 IBM Q 익스피리언스를 공개했습니다.
IBM은 16큐비트 컴퓨터를 이제 2017년도에 이제 16으로 한 거죠. 16큐비트로요. 그리고 2017년도에 예, IBM Q 네트워크면 요죠. 그래서 20큐비트 상하분석 시스템을 발표했다. 예, IBM Q 네트워크는요, 양자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와 과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IBM은 2018년도에 53큐비트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칩입니다. 53큐비트. 그리고 IBM은요, 올해 아마 1월이죠. CES 2019에서요, 양자 컴퓨팅 IBM Q 시스템 1을 공개했습니다. 예, 상용화가 목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20큐비트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습니다. 예, 클라우드 통해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많은 이제 그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개발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예, 퀀텀 네트워크를 출범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팅 솔루션 개발이 목표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M의 IBM Q 개발 네트워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M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요, 이제 반도체 신소재도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 동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대표적이죠. 세계에서가요. 특히 이제 IBM, 구글이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 두 회사죠. 구글도 이제 자 클라우드를 했으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양자 컴퓨터 개발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차세대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NPU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이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이래 되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좀 많은 필요성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SK텔레콤 KT 이제 SK텔레콤이죠, 특히요. 양자암호 통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통신 장비 개발업체가 있죠. 저는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개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건 또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IBM, 그래도 양자 컴퓨터 개발 선도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기업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이렇게 이 정도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고요. 요거는 양자 암호 통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양자 컴퓨터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를 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좀 꼭 필요한 사항만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도 한번 보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